날마다 들으면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건강책방 박우희 한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으며 폭넓게 활동하셨던 국제적인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교수님의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입니다. 1996년에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구조를 최초로 밝혀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1장 자율신경계와 면역의 작용을 이해하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방대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전신의 60조 개의 세포의 작용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이루게 하는 조절기구로 작용하는데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절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호흡, 박동, 소화흡수, 순환, 배설, 체온 조절, 호르몬 조절 등이 나의 의지 또는 의식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생명이 온전히 영위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불수의적으로 조절되는 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촉진,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고 심신을 긴장, 흥분시켜서 전투적 태세를 만듭니다.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은 심장의 고동을 늦추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내리고 몸의 컨디션을 휴식, 긴장 완화 쪽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장기의 분비, 배설 작용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감신경은 집중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상태에 양의 에너지가 고조되는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때 음의 에너지가 고조되는 이완된 상태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백혈구는 면역 시스템의 중심입니다. 백혈구는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 속에 약 5,000개에서 8,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립구와 무과립구로 나뉘는데요. 과립구 중에 95%가 호중구, 나머지 호상구, 호염기구가 있고 무과립구는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습니다. 과립구는 증식 능력이 대단히 커서 긴급한 때는 2-3시간 안에 전체의 2배로 증가하고 대신 수명은 2-3일로 매우 짧습니다. 과립구가 명백하게 정상값을 넘었을 때는 충수염이나 폐렴, 편도선염 등 염증성 질병이 생겼다는 의심이 커집니다. 과립구는 역할을 다하면 조직의 점막을 죽는 장소로 택해서 이곳에서 활성산소를 방출하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때 과립구가 토해내는 활성산소가 온갖 병을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을 계속 파괴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활성산소의 생성도 커져서 자력으로 그 독성을 없애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조직이 광범하게 파괴되어 궤양과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암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하시네요. 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과립구는 우리 몸의 세균을 잡는 백혈구입니다. 세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과립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없애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세균을 죽이기 위한 게 바로 활성산소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뿜뿜해서 세균을 죽이죠. 결국 암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의미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활성산소의 독에 의해서 DNA 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암세포로 변이가 되는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하면 백혈구 중에 과립구는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을 잡고 그리고 죽으면서 활성산소를 내뿜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백혈구인 림프구 얘기를 들어볼까요? 림프구는 바이러스 등 미소한 이물을 잘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네, 바이러스랑 암세포는 림프구가 잡거든요. 림프구는 이 이물을 항원이라고 인식하면
항원의 독성을 없애는 항체라고 부르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대항합니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약 35에서 41%를 차지하고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 속에 22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 공격을 특기로 하는 NK세포도 림프구의 한 종류입니다. 네. 백혈구 중에 과립구와 림프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가 마크로파지인데요. 마크로파지는 아메바 같은 모양의 세포인데 사이즈가 큰 이물을 먹어 죽이기도 하고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먹어치우는 청소 담당이기도 합니다. 마크로파지는 혈액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그 부위마다 그냥 이름을 조금 달리하고 있고요. 이름 모양, 작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혈액 속에 있는 거는 단핵구라고 부르고요. 이 외에 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페포마크로파지, 간에 있는 것은 쿠퍼셀, 뇌에 있는 것은 글리아셀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소개한 과립구와 림프구는 마크로파지를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형제사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이 내장을 조절할 때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을,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자, 마크로파지에는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양쪽에 반응하는 리셉터 소형체가 있고 과립구에는 아드레날린 리셉터, 림프구에는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각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립구는 교감신경에 반응하여 활성화되고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개수가 하루 동안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오전에는 과립구가 늘어나고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오후에는 림프구가 늘어나고 즉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 인체의 생리대사 모습이네요. 교감신경은 양의 에너지, 부교감신경은 음의 에너지라고 이해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자율신경에 대해서 관찰을 해본 대표적인 게 바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커피는 오전에 마시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술은 오후에 마신다는 거였는데요. 인류사에서 커피나 홍차, 이렇게 교감을 항진하는, 각성시키는 커피나 홍차와 또는 이완을 하는 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이런 커피, 홍차, 술 이런 거는 살면서 필수 불가결한 음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감신경을 일깨워서 일하기 위해서 커피를 먹고 또 저녁이 되면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는 잠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을 좀 더 일깨우기 위해서 술을 찾죠. 그래서 커피, 술 말고 조금 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를 좀 찾아보면 교감신경을 일깨우는 것은 운동이고 부교감신경을 일깨우는 건 마사지라고 예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해 있는 아침에 하고 마사지는 달 있는 저녁에 하는 게 시공의 조화에 맞는 행동입니다. 운동은 되도록이면 아침에 해주세요. 그리고 굳이 운동을 오후에 한다면 그래도 늦은 시간보다는 초저녁이 낫겠죠? 네, 다시 책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을 때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은 과립구 54에서 60%, 림프구 35에서 41%가 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암 같은 것은 걱정할 게 없는 컨디션이라고 하시네요. 네, 저도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6대4 정도가 가장 적절한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과립구 비율이 좀 많으신 분들은 긴장도가 좀 높으시고 림프구 비율이 많은 분들은 에너지가 좀 축 처져서 무기력하시더라고요. 겉모습도 그렇고 또 저 비율 보고 제가 그 림프구가 적으면 환자분들한테 요즘 잘 안 쉬고 안 먹고 안 주무셨죠? 라고 물어보면 눈이 땡그레지면서 놀라세요. 제가 그렇게 맞추는 사람은 아니고 CBC 혈액검사 결과지를 그냥 보고 그대로 해석을 한 것 뿐인데 임상에서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네. 다음 책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화가 오래된 림프구가 암을 죽인다라고 나오는데요. 책에는 다
림프구를 임파구라고 써 주셨어요. 근데 제가 림프구가 입에 붙어가지고 림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림프구에는 T세포, B세포, NK세포, NKT세포, 흉선의 분화 T세포가 있습니다. 진화가 오래된 타입의 림프구의 공격 대상은 이상해진 자기세포, 즉 이상자기세포인데요. 이상자기세포에는 암세포, 노화세포, 말라리아 감염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오래되지 않은 림프구는 밖에서 들어온 이물을 죽인다. T세포와 B세포는 주로 밖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바이러스와 세균, 꽃가루, 진드기, 분비물 이런 미소한 이물을 공격하는 림프구입니다. B세포는 간장, 췌장, 장관 같은 면역장기에서 만들어지고 T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진 후 심장 옆에 있는 흉선이라는 장기에서 이물을 인식하는 교육을 받고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T세포와 B세포는 이물을 공격할 때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부르는 합동작전을 하는데요. 몸 안에 바이러스 같은 이물이 침입해 들어오면 T세포가 항원이 들어왔다, 이물질이 들어왔다 라고 B세포에게 알려주고요. 이 신호를 받은 B세포는 항원의 독성을 없애는 항체를 만들고 이것을 사용하여 항원을 붙잡아 퇴치해버립니다. 네. 자, 너무 낯선 용어들은 많지만 나중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결국 요지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야 암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한다입니다. 기억하시죠?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려면 잘 쉬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이게 바로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잔다. 네. 반대로 교감신경의 긴장은 암이 될 몸 상태의 시작이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폐해가 생긴다. 첫째, 과립구의 증가,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 파괴가 일어난다. 둘째,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다. 셋째, 림프구가 감소한다. 넷째, 배설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결국은 교감신경의 긴장이란 내 삶에서 쉬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자지 않고 일만 하면서 과로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지속하면 암을 유발하는 몸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전문 용어가 좀 많아서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내용도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면역체계, 자율신경 밸런스가 교감과 부교감이 6대4로 양의 에너지, 음의 에너지가 6대4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절한 활동을 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삶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책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책방 박우희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